자, 인체 생리학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업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 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제가 알았던 병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세요.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약도 듣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병원의 치료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너무나도 복잡다단하고 너무나도 생명에 위협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심지어 생명도 앗아갑니다. 일본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 약을 먹다가 한 달에 132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의를 보자면요,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붓고 아프면 열이 나는 것을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만드는 활막이라고 하죠.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연골과 뼈까지 파괴되어 가는 병이에요. 정상적인 백혈구는요,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을 공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면역계가 이제 정신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백혈구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이런 백혈구들은 우리 생체 중에서 관절을 특히나 왜 관절을 집중 공격할까요? 관절에 독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붓고 아프고 결국에는 연골에 변성이 생기게 되면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관절이 부어오르고 아프다고 해서 관절에 변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원인이 온몸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고장난 면역계라는 것입니다. 면역계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절의 병이 아니고 자가 면역으로 인한 전신성 질환이에요. 흔히 베체트, 루푸스, 루마티즘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러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요, 관절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뭐다? 전신성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팔목, 손가락, 발 관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엉덩이, 무릎, 발목, 특히 어디? 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참 괴롭습니다, 이거. 저는 무릎이 아파서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 어릴 때 지금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아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7살이었는데, 7살, 8살 이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 나이에 무슨 퇴행성 관절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었던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장이 나빴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원래 류마티스가 장에서 시작하여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관절을 치고 심장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 내과 의사가 우울증이 왔다잖아요. 네, 자기가 전문 내과 의사인데 그 약만 줘지 류마티즘을 고칠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상만 대할 것이 아니라 근본을 고쳐줘야 됩니다. 근본을.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뼈가 있어요. 뼈가 있고 그 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파란색 연골이 있고요. 그 연골 밑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활막이 있고, 활막 이렇게 아래 위로 다 활막이 있고, 이 활막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다? 활액이 있어요. 이 액이 있어야지만이 이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얘와 얘가 부딪히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에는 하얀색은 관절낭,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전체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백혈구가 여기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 막 공격을 해버리면서 이 활막에 염증이 이렇게 되고, 활막 염증이 어디로 침범한다? 이쪽으로 침범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원인을 보자면요, 백혈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기 관절을 집중 공격한다면 어떤 원인일까요? 유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혹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혹은 독소가 너무 많을 때,
어디에 있는 독소? 장에 독소가 많을 때 여기 나오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서 뭐를 앓았던 사람이 많다? 심한 변비를 앓았던 사람이 많다. 즉 심한 변비로 장의 투과성이 증가된 거예요. 장누수 증후군이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 경우에 독소가 안 들어와도 되고 나가야 될 독소들이 어떻게 된다? 흡수가 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면역계를 교체, 체인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면역계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고 소경이 되어서 마치 자기 편을 자기가 공격했던 예전에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예, 거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러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편끼리 막 싸우고 죽이잖아요. 딱 그런 경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몸 안에 혼란이죠. 왜 그렇게 몸 안에 혼란이 생겼을까? 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소, 특히 어떤 독소? 장독소. 예, 장독을 비워야 돼, 장독. 그래서 장독을 비워야지만이 장을 디톡스해야지만이 이 류마티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보자면 초기에 쉽게 피로하고 밥맛도 없고 전신이 막 쑤시는 증상이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속이 되고 또 이런 손가락,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관절이 붓거나 쑤시고 아프고 아침에 특히나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까 퇴행성 관절염은 오후나 밤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빳빳해지는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괴롭죠. 전신의 증상이 있는데 전신이 쇠약감이 오고 그래서 식욕이 부진하고 몸이 항상 미열이 있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나 빈혈, 피로감을 너무 느끼고 루마티스 결절이라는 작은 몽우리가 만져지는데 어디 팔꿈치 뒤 혹은 손가락이나 손등에 결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행히 양쪽에 다행히 취소 다행이 아니고 양쪽에 대칭으로 통증이 일어나고 주로 손가락 등 작은 관절에 시작해서 무릎, 고관절, 큰 관절로 옮겨가니까 이게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 고통을 제가 어릴 때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네. 그래서 골관절염보다 발생률이 높고 퇴행성보다 높다는 거예요.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고통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활동기와 비활동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활동기는 수주에서 수년간 지속이 되고요. 비활동기가 있어요. 근데 비활동기에 괜찮아졌나 하고는 이렇게 이제 그냥 제가 아시는 분이 생식하고 우리 그 이뮨 이런 거 막 드셨는데 갑자기 류마티스 증상이 한번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비활동기라 나은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이러냐 이게 나한테 안 맞냐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활동기가 오는데 그것을 미리 어떻게 한다? 명현 반응으로 겪어서 하니까 참으시면 좋아집니다 했더니 좀 있으니까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뿌리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가 면역 질환이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고질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어, 간 수치나 당뇨 수치나 그다음에 혈압이나 이렇게 만성 질환들 있죠.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 갑상선 수치나 쭉 이렇게 막 출렁입니다. 출렁이면서 점점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그거 조금 올라갔다고 식이요법 하다가 식이요 병원에 약 먹으면 바로 떨어지지. 그렇지만 병원 약은 바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나중에 점점 안 고쳐지고 근본 치유가 안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당뇨 약을 계속 먹었더니 당뇨가 조절이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여러 가지의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결국 뇌졸중도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 약으로 당뇨 수치는 잡을 수 있지만 근본 치유를 못하고 고혈압 약으로 혈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고혈압의 원인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고 말했던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자연 치유하는 우리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인내하면서 또 여러 도움을 받고 특히 뭐가 제일 도움이 되냐면 라파가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물론 라파도 처음에 약간 명행 반응이 있지만 짧게 사용하면서 점점 늘려가시면 명행 반응이 오히려 엄청나게 이기는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왜 이제 라파를 알았을까? 라파 없이는 이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네, 통증도 사라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붓기도 잘 빠지니까요. 자, 이 루마티즘이 만성화가 되면 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오고요. 그다음에 이 심각한 게 있어요. 폐, 심장을 침범하면 흉부 통증, 호흡 곤란 안 나왔네. 심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심장이 멈춰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정말 초기에 잡아야 돼요. 자, 지방의 종류와 관절염 이건요, 아까 대인성 관절염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어떤 지방을 섭취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전신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식생활을 하냐에 따라, 어떤 섭생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걸 먹자? 다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고 예, 그 그러니까 현재 온도에 실온에서 굳는 지방은 먹는 그런 지방이 있는 육고기를 먹게 되면 아이코사노이드가 싹 얼굴 바꿔가지고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들어 버리고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인슐린이 딱 분비가 되면 얘가 그걸 느끼고는 어떻게 한다? 사람을 빨리 늙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또 좋은 지방을 먹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미각 유래의 다당체, 움지버섯 균사체 추출물, 우리 이뮨푸드 X에 들어있는 아라비노실란, 이론포 너무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표준 체중 유지 뭐 이거는 다 잘 아시는 것이고 영양 균형으로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지혜를 얻으세요. 나는 류마티즈 관절염 안 걸렸기 때문에 이게 신경 나오면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십니다. 루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요. 자가 면역 질환은 영양의 불균형과 면역이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영양 관리를 잘 못하고 평소에 면역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그 누구라도 이런 질병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균형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식 하는 게 중요한데 균형식, 효소식, 항산화식 균형식 뭐예요? 효소식, 항산화식인 생식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면 저녁에 생식 드셔서 체중 조절하시고 수영 등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게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항산화제, 생식, 알칼리 이온수, 휴젠푸드 이런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활성산소가 연골 파괴도 하고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 섭취가 너무 필요한데 휴젠푸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현미잡곡밥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줄 정도로 쌀밀, 귀리에 있는 스티빈이 좋은데 단 농약을 친 쌀, 농약을 친 밀, 농약 친 귀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알칼리 이온수에다가 5분 이상 담궈서 농약을 빼고 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그냥 유기농 쌀이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가 선물 줬거나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줬어. 형제들이나 뭐 친척들이 줬어. 그럴 때는요. 알칼리 이온수에다가 5분 담가 보세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 농약이 누렇고 뿌연 물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쌀이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한번 그 유기농 쌀을 해봤더니요. 누른 거 없어요. 뽀얀 물만 빠져요. 그게 차이입니다. 실험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메라인 효소, 염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가리쿠스는요. 위장 전문 제품이죠. 이 아가리쿠스를 먹었을 때에 이 루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장 독소를 제거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루마티즘을 이겨낸 것이 바로 아가리쿠스. 제가 아가리쿠스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이뮨푸드 X 같은 이 이뮨 면역제, 그 다음에 생식 하루에 2번, 유산균, 효소, 그 다음에 휴젠푸드, 효모, 칼슘, 비타민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좋았고요. 저는 또 한동안 발효홍삼도 좀 먹었었는데 발효홍삼이 장 면역에 또 좋거든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 왜 홍삼 먹잖아요. 좋은데
그냥 홍삼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상에 따라서 흡수도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 홍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 어떻게 하는데 예, 발효시켜서 누구나 다 진세노사이드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발효 홍삼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나 또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네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효유, 잔뼈 생선, 정어리 병어품 이런 미역, 다시마, 김 그다음에 통곡류, 푸른잎 채소, 굴, 효모, 계란 이런 것도 충분히 먹어주면 너무 좋고요. 일반 식사에서 자 우유는 반드시 발효유, 계란은 반드시 유정란, 돌아다닌 닭에서 나온 유정란, 짠 음식 많이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공식품 많이 먹지 말고 천연으로 드시는 천연의 음식을 맛을 들이면요 가공식품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천연의 음식을 맛을 들여서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영양소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는 붓기 해소 잘 시켜주고 혈액순환에 좋고 신경 보호에 굉장히 좋고요. 면역계, 소화계, 신경계를 다 서포트합니다. 비타민 B가. 그래서 통곡류, 효모, 소맥배아, 현미, 우유는 꼭 나오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우유는 저는 그냥 우유는 권하지 않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무항생 우유 좋습니다만은 어른은요 발효 그다음에 땅콩 건포도 조금씩 물 참깨 달걀 분잡 굉장히 비타민 B가 많다. 그렇고요. 비타민 D 결핍 시에 뼈와 연골의 보수 능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부족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이런 등푸른 생선에 있는 EPA,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절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큰 고기는 드시지 마시라. 왜? 요즘에 바다가 너무 오염돼가지고 옛날처럼 청정 해역에서 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그 청정 해역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청정 해역에서 이제 바다풀을 이렇게 추출하는데 청정 해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큰 고기들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A, C, E 그다음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C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과도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활성산소,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음료수로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고요. 육류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육류가 숯불갈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숯불갈비 짜다가 드실 일이 생기시거든요. 드시기 전에 생식, 효소한 드시고 난 다음에 생식, 효소한 그 유산균 드시고요. 그 다음에 갈비 드시고 난 다음에 휴젠푸드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참당귀는 관절, 연골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영양소 및 생리 활성 물질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D 부분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생식, 효소환, 면역 유산균, 알칼리 연수는 말할 것도 없고 뭐가 빠지면 휴젠푸드가 빠졌네요. N 부분에 있어서는 효모, 칼슘, 멀티비타민, 프로틴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틴 식물성 프로틴이면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카시아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프로틴이 가지고 있는 맹점, 식이섬유가 없다는 그 단점을 보완한 너무나도 하이 퀄리티 좋은 프로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리쿠스와 이민푸드 X로 면역계와 장 면역계를 올리는 특히나 아가리쿠스 같은 경우에는요. 장 누수 증후군에 정말 좋은 게 아가리쿠스입니다. 아가리쿠스와 면역 유산균, 효소환, 생식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이제 아가리쿠스는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니나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을 굉장히 좋게 조성해 주는 것이 아가리쿠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디다? 장이다.
메치니코프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이 말씀하신 이 장에서 원인이 돼가지고요. 오늘 질문이 엄청 많아요. 네. 또 장청이면 뇌청이죠. 장청이면 면역청이죠. 네. 장청이면 미네랄 좋은 음식 흡수가 잘 되죠. 장이 깨끗하면 폐가 좋죠. 폐가 좋으면 피부가 좋죠. 굉장히 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은요, 관절염도 연결이 되지만 심장 다 연결이 되고요. 뇌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 관리 정말 하루라도 젊을 때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